과부의 집의 등불이 늦게 꺼지던 밤. 조선시대 1812년 이고을에는 이름난 무관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47의 무예로 이름을 날리던 사내였는데 임금의 명을 받아 여진족을 정벌하러 떠났다가 끝내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사했다는 말만 남았을 뿐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성주 최 씨는 그때 31였습니다. 젊다고 하기엔 이미 많은 것을 겪은 나이였고 늙었다고 하기엔 몸과 마음이 아직 단단히 살아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의 상을 치른 뒤 그녀는 다시 치장을 하지 않았고 웃음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절개라 불렀고 신심이라 불렀습니다. 세월은 정확히 10해를 흘렀습니다. 성주 최 씨는 41가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녀의 삶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의 집 안채에는 늘 등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요란하지 않았고 오히려 눌러 담은 듯 조용했습니다. 웃음소리도 말소리도 없이 오래 켜져 있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그 집에 머슴 하나가 들었습니다. 외지에서 흘러들어온 사내였고 나이는 30을 조금 넘겼다고 했습니다. 키가 컸고 어깨가 넓었으며 힘이 몸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눈을 마주치면 곧바로 고개를 숙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성주 최 씨는 그를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첫날 마당에서 짐을 내려놓는 사내를 잠시 훑어본 뒤 낮게 말했을 뿐입니다. 해지면 마당 쪽으로 오지 마. 이유는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곧바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명심하게 싸웁니다. 그날 밤 사내는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채 쪽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으려 했으나 어둠 속에서 그 불빛은 오히려 더 또렷했습니다. 사내는 몇 번이나 이불을 뒤척이다가 결국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당에 나섰을 때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안채에서 흘러나오는 온기가 마당 끝까지 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발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가슴은 이미 그쪽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았지만 사내의 귀에는 또렷했습니다. 성주 최 씨가 문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등불은 그녀의 뒤에 있었고 불빛은 얼굴을 전부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곽은 분명했습니다. 낮에 보던 단정한 모습과 달랐습니다. 어깨선은 느슨했고 머리칼은 낮보다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거기서 멈춰라. 그녀의 말은 짧았고 낮았습니다. 사내는 즉시 멈췄습니다. 더 다가갈 생각도 변명할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순간 거친 숨소리가 밤 공기 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밤에는 소리가 잘 울린다. 그 말은 꾸짖음도 경고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내의 가슴은 그 한마디에 단단히 조여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게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은 옷자락을 움켜쥐었다가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힘이 남아 돌았으나 어디에도 쓰지 못하는 힘이었습니다. 성주 최 씨는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당과 안채의 경계에 섰습니다.
그 거리에서 두 사람의 숨이 처음으로 섞였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사이로 그녀의 숨은 분명히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사내의 가슴께에 닿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눈 들지 마. 사내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그 짧은 말 사이로 갸냘픈 쉼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누구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확실히 무거워졌습니다. 등불 아래로 밀착의 그림자가 벽을 타고 흔들렸습니다. 아직 닿지 않았는데도 닿은 것처럼 그림자가 먼저 겹쳤습니다. 성주 최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내의 숨은 거칠어졌습니다. 어깨와 가슴, 허리께에 열이 차올랐고 땀이 서서히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체온에서만 나는 냄새가 밤 공기와 섞여 퍼졌습니다. 내일도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해지면 일은 여기까지다. 사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낮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사내의 가슴 안쪽까지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어둠만 남았으나 사내의 몸에서는 쉽게 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내는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등불 아래 서 있던 그녀의 그림자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직접 닿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몸은 이미 오래 붙들린 사람처럼 뜨거웠습니다. 숨을 고를수록 그 온기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성주 최 씨의 집에 켜지는 등불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2부 등불 아래 가까워진 숨의 거리. 그날 이후로 성주 최 씨의 집에는 변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등불이 켜지는 시각이 점점 앞당겨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기도 전에 안채에는 불이 들어왔고 그 불빛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묵직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슴은 낮 동안 일을 더 성실히 했습니다. 말은 더 줄었고 눈은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몸은 정직했습니다. 도끼를 들 때도 물을 기를 때도 그의 힘은 조금도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성주 최 씨는 그 모습을 오래 보지 않았으나 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렸습니다. 장대처럼 쏟아지는 비는 아니었으나 마당의 흙을 충분히 적실 만큼은 되었습니다. 머슴은 젖은 옷차림으로 마당을 정리하다가 안채 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성주 최 씨가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슴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들어와. 머슴의 몸이 먼저 굳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괜찮사옵니다. 마당 정리를 마치고 들어오라 했다. 말은 짧았고 여지는 없었습니다. 머슴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그는 안채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젖은 옷에서 떨어진 물방울 소리가 방 안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성주 최 씨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마당과 전혀 달랐습니다. 따뜻했고 묵직했으며
숨이 쉽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머슴은 시키는 대로 멈췄습니다. 방 한가운데서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물기가 떨어질 때마다 체온이 더 또렷이 느껴졌습니다. 성주 최 씨는 그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어깨, 가슴, 팔, 그리고 젖은 허리께까지. 시선이 닿는 곳마다 머슴의 숨이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 들지 마. 예, 아씨.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씨라는 말이 낮게 깔리자 성주 최 씨의 숨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미세한 변화가 머슴에게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옷 젖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지적도 꾸짖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머슴의 손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허공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말리지 않았다.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머슴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떨리는 손으로 겉옷을 벗었습니다. 젖은 천이 몸에서 떨어질 때 체온이 방 안으로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숨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땀과 비, 그리고 남자의 체온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성주 최 씨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거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숨이 그대로 닿는 거리였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이 머슴의 무릎께에 스쳤고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머슴의 몸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머슴은 그대로 멈췄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으나 숨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녀의 숨 또한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짧고 낮은 호흡이 방 안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성주 최 씨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머슴의 젖은 소매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스치는 순간 머슴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 내지 마. 명심하게 싸웁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낮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방 안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벽을 타고 돌아와 두 사람 사이에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밀착의 그림자가 등불 아래에서 겹쳐졌습니다. 아직 닿지 않았으나 그림자는 이미 하나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주 최 씨는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습니다. 머슴의 얼굴과 그녀의 얼굴 사이 손 하나 들어갈 틈도 남지 않았습니다. 입김이 서로의 입가에 닿았습니다. 그 따뜻함에 머슴의 숨이 한 박자 늦어졌습니다. 지금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눈 들면 나가라. 머슴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더 높아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체온이 겹치며 숨이 얽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잠시의 정적 뒤 성주 최 씨는 몸을 돌렸습니다. 이만 나가. 그 말에 머슴의 가슴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시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명심하게 싸웁니다. 그날 밤 머슴은 방을 나서며 알았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가장 위험한 일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점점 숨이 막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3부. 입술이 닿기 전 가장 위험한 숨. 그날 이후로 집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등불은 늘 같은 자리에 켜졌지만
불빛 아래의 그림자는 날마다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고요했으나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안채의 공기는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 닫아둔 문을 아주 조금씩 여는 것처럼 숨이 빠져나갈 틈을 찾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스스로를 더욱 단속했습니다. 말을 줄이고 눈을 더 낮추고 몸을 일에만 쓰려 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마음보다 솔직했습니다. 힘을 쓰는 순간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열이 올라왔고 그 열은 해가 질 무렵이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없었습니다. 밤 공기가 유난히 눅눅했고 안채의 문은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머슴은 마당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서다가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등불을 보았습니다. 평소보다 낮게 깔린 불빛이었습니다. 숨을 삼킨 뒤에도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머슴은 즉시 멈춰 섰습니다. 들어와. 명령은 짧았고 거절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머슴은 허리를 깊게 굽혔습니다. 예, 아씨. 문턱을 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따뜻했고 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등불 아래에는 이미 성주 최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옷차림이 단정했으나 매무새는 낮보다 느슨했습니다. 옷깃이 조금 벌어져 있었고 목덜미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문 닫아. 머슴은 뒤로 돌아 문을 닫았습니다. 나무 문이 맞물리는 소리가 방 안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두 사람의 숨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거기서 머슴은 방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녀와의 거리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숨이 섞이는 거리였습니다. 머슴은 고개를 숙인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성주 최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어깨에서 가슴으로 다시 얼굴로 천천히 옮겨졌습니다. 그 시선이 닿을 때마다 머슴의 숨은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좀 가쁘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송구할 일 아니다. 그녀는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거리는 더 줄어들었고 두 사람의 숨이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머슴의 가슴이 크게 오르내렸고 성주 최 씨의 숨 또한 낮게 깔렸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눈 들어. 머슴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처음으로 정면에서 맞닿았습니다. 성주 최 씨의 눈은 차분했으나 깊은 곳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머슴의 가슴께에 손끝을 올렸습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벼움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닿은 자리에서 머슴의 숨이 한 박자 늦어졌습니다. 움직이지 마. 머슴은 몸을 굳혔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가슴에서 어깨로 다시 목덜미 근처까지. 그 짧은 거리 동안 방 안에는 낮은 쉼소리만 남았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그녀가 말했습니다. 가까우면 숨이 들킨다.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얼굴이 조금 더 다가왔습니다. 입김이 머슴의 입가에 닿았습니다. 따뜻했고 분명했습니다.
머슴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 감아. 그는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숨소리만 남았고 체온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거리까지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머슴의 숨이 흔들렸고 그녀의 숨이 그 위에 겹쳤습니다. 밀착의 그림자가 벽에 짙게 겹쳐졌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나 방 안의 공기는 이미 넘칠 듯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주 최 씨는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으나 분명한 멈춤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아주 조금 돌렸습니다. 입술은 닿지 않았고 숨만 스쳤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 말은 낮았고 단정했습니다. 머슴의 가슴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는 눈을 뜨지 못한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머슴은 천천히 물러섰습니다. 몸은 뜨거웠고 숨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문을 열고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방 안에 남은 열을 한 번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닿지 않았던 입술의 감각이 오히려 더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제3부. 입술이 닿기 전 가장 위험한 숨. 그날 이후로 집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등불은 늘 같은 자리에 켜졌지만 불빛 아래의 그림자는 날마다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고요했으나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안채의 공기는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 닫아둔 문을 아주 조금씩 여는 것처럼 숨이 빠져나갈 틈을 찾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스스로를 더욱 단속했습니다. 말을 줄이고 눈을 더 낮추고 몸을 일에만 쓰려 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마음보다 솔직했습니다. 힘을 쓰는 순간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열이 올라왔고 그 열은 해가 질 무렵이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없었습니다. 밤 공기가 유난히 눅눅했고 안채의 문은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머슴은 마당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서다가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등불을 보았습니다. 평소보다 낮게 깔린 불빛이었습니다. 숨을 삼킨 뒤에도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머슴은 즉시 멈춰 섰습니다. 들어와. 명령은 짧았고 거절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머슴은 허리를 깊게 굽혔습니다. 예, 아씨. 문턱을 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따뜻했고 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등불 아래에는 이미 성주 최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옷차림이 단정했으나 매무새는 낮보다 느슨했습니다. 옷깃이 조금 벌어져 있었고 목덜미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문 닫아. 머슴은 뒤로 돌아 문을 닫았습니다. 나무 문이 맞물리는 소리가 방 안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두 사람의 숨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거기서 머슴은 방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녀와의 거리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숨이 섞이는 거리였습니다. 머슴은 고개를 숙인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성주 최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어깨에서 가슴으로 다시 얼굴로 천천히 옮겨졌습니다. 그 시선이 닿을 때마다 머슴의 숨은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좀 가쁘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송구할 일 아니다. 그녀는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거리는 더 줄어들었고 두 사람의 숨이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머슴의 가슴이 크게 오르내렸고 성주 최 씨의 숨 또한 낮게 깔렸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눈 들어. 머슴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처음으로 정면에서 맞닿았습니다. 성주 최 씨의 눈은 차분했으나 깊은 곳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머슴의 가슴께에 손끝을 올렸습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벼움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닿은 자리에서 머슴의 숨이 한 박자 늦어졌습니다. 움직이지 마. 머슴은 몸을 굳혔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가슴에서 어깨로 다시 목덜미 근처까지. 그 짧은 거리 동안 방 안에는 낮은 쉼소리만 남았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그녀가 말했습니다. 가까우면 숨이 들킨다.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얼굴이 조금 더 다가왔습니다. 입김이 머슴의 입가에 닿았습니다. 따뜻했고 분명했습니다. 머슴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 감아. 그는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숨소리만 남았고 체온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거리까지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머슴의 숨이 흔들렸고 그녀의 숨이 그 위에 겹쳤습니다. 밀착의 그림자가 벽에 짙게 겹쳐졌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나 방 안의 공기는 이미 넘칠 듯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주 최 씨는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으나 분명한 멈춤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아주 조금 돌렸습니다. 입술은 닿지 않았고 숨만 스쳤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 말은 낮았고 단정했습니다. 머슴의 가슴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는 눈을 뜨지 못한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머슴은 천천히 물러섰습니다. 몸은 뜨거웠고 숨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문을 열고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방 안에 남은 열을 한 번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닿지 않았던 입술의 감각이 오히려 더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